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 말씀드린 박정희 정권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포함시킨 종합제철소 건설 계획이 실제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울산에 35만 톤급 종합제철소 건설을 확정한 한국정부는 우선 필요자금, 그중에서도 건설계획 성패의 열쇠가 되는 외자 조달을 위해 나섭니다. 먼저 주목한 나라는 전년도에 한국경제인협회가 민간제철소 건설을 위해 교섭했던 서독이었습니다. 1962년 2월 한국정부는 기업인들이 포함된 투자유치 대표단을 서독에 파견하여 데마그, 크룹, GHH 3사 연합체인 DKG 연합체와 자금유치 협상을 벌였습니다. 서독 DKG 연합체와의 협상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1962년 4월 서독 DKG 연합체와 종합제철사업 예비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제철소는 1단계로 조강 생산 능력 37만 톤 규모로 건설하며 최종적으로는 110만 톤의 종합제철소를 건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업 추진을 위한 기술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DKG는 연산 관계 37만 톤 규모의 종합제철 건설을 위한 계획조사 및 예비 설계를 8월 31일까지 제출하고 이에 대해 한국은 용역비로 17만 1,875달러를 지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서독과의 교섭이 진행되는 가운데 정부는 미국과의 접촉도 병행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것은 한국 정부가 서독 및 미국 양측과 교섭하면서 보다 유리한 차관 도입 및 건설 조건을 저울질하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한국 정부는 양측에 대해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측과 최종 계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보완 계약서 제출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철소 건설을 위한 자금 유치 교섭은 1962년 5월 미국 경제인단의 방한을 계기로 급속히 미국으로 기울었습니다. 울산공업지구의 투자 기회를 검토하기 위해 한국전쟁 당시 미 8군 사령관이었던 벤 플리트를 비롯한 미국 기업가 26명이 방한했는데 이들과 종합제철 공장 건설에 관한 가계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벤 플리트는 군에서 전역한 이후 미국에서 기업가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정부와 미국 경제인단 간에 서명된 합의서에 따르면 종합제철소 건설에 필요한 외자 중 25%는 미국 민간자본의 직접 투자, 그리고 나머지 75%는 미국의 개발 차관인 AID 차관에서 조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AID 차관은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목적으로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장기융자의 하나였습니다. AID 차관은 1951년 제정된 상호안전보장법에 의거한 개발차관 기금에서 시작된 것으로 미국 대외원조법 중 경제원조 분야인 국제개발법에 근거를 두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AID 차관이라고 불렀습니다. 원조 방식은 증여가 아니라 차관의 형식이며 연도별 국가별 원조계획과는 상관없이 미국 정부가 사업별로 차관액을 결정하였습니다. AID 차관에 대해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은 1950년대 한국에 대한 무상원조를 제공하던 미국 정부의 당시 이승만 정권의 종합제철소 건설 추진에 대한 입장을 상기하기 위함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종합제철소 건설 시도에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견지했고 원조자금 사용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의 입장이 1960년대 초라고 해서 이 시점에 바뀌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은 없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 한국 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에 선택한 것은 서독이 아니라 미국이었습니다. 서독의 경우 전년도에
한국경제인협회가 민간제철소 건설을 위해 자금을 유치하려고 했으나 실패한 경험이 있고 1950년대 제철소 건설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인 태도는 무상 원조 자금에 대한 것이고 ADI 차관은 말 그대로 갚아야 하는 차관이므로 미국의 입장이 다를 것임을 기대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전쟁의 영웅인 벤플리트가 이끄는 대규모 미국 민간기업 투자단의 방안으로 시작된 계약이었습니다. 박정희 군사정권은 1962년 11월 미국 측의 조건이 더 유리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미국 투자공동체와 종합제철건설 투자기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본계약에 의거한 제철소 건설 주체는 한국종합제철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한국종합제철의 설립에는 이승만 정권기 부정축제 혐의를 받았던 기업인들이 그 혐의를 사면받는 조건으로 동원되었습니다. 한국 측은 김유택 경제기획원 장관, 이정림 한국종합제철 사장, 미국 측은 포이 미국 투자공동체 대표가 기본계약에 서명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연산 31만 톤 규모의 종합제철소를 외자 1억 1,780만 달러, 내자 49억 549만 원, 합계 1억 5,560만 달러를 투입하여 울산 지역에 건설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자금을 끌어들여 종합제철소 건설을 추진했던 동사업은 결국 실패하였습니다. 실패 원인은 우려한 미국 정부의 반대 때문입니다. 계획대로라면 소요 외자의 75%가 AID 차관인데 AID 당국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AID가 반대한 이유는 다음의 몇 가지였습니다. 우선 한국은 철광석과 코크스탄 등 자연자원이 빈약하므로 이를 수입해야 하는데 수입에 필요한 외화 3,500만 달러는 1961년 현재 한국의 총 수출액 4,200만 달러를 감안할 때 소요 원료 수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종합제철소가 건설된 후의 생산 능력은 50만 톤에 이르게 되나 현재 수요는 30만 톤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은 세계 철강 시장에서 이웃 일본과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AID의 결론은 한국의 경우 철강제를 생산하는 것보다는 수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며 건설비 1억 5천만 달러는 한국에서 필요한 다른 사업에 전용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종합제철소 건설과 관련하여 미국이 반대하는 근거로서의 이와 같은 지적들은 이미 1950년대 종합제철소 건설을 추진하는 이승만 정권에 이야기했던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자금 조달에 실패하면서 울산에 종합제철을 건설하는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으며 그 설립 주체였던 한국종합제철도 사실상 해산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종합제철소 건설 실패는 미국의 의도가 반영되어 1964년 1월에 발표된 제1차 5개년 계획의 보완 계획에서 종합제철소 사업이 제외되면서 최종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보완 계획에는 이승만 정권 때 시도했다 실패한 일제가 남기고 간 기존 설비를 활용한 철강 생산 방안이 다시 모색되었습니다. 대한중공업공사는 1962년 주식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인천중공업 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제철소와 태평양전쟁기 일제 소형 용광로 제철 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된 제철소로 1950년대 말 민영화된 삼화제철공사의 시설 활용 방안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보완 작업 과정에서 검토되었던 것입니다. 일제가 남기고 간 제철소 시설을 재활용하는 방안은 당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제조업 분야의 보완 작업 결과를 수록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보완 작업
2차 산업부분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우선 종합제철 건설 및 철강제 수급 정책과 관련하여 인천중공업 기업 합리화 계획을 계속 발전시킬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신규 종합제철소 건설이 좌절된 대안으로 인천중공업을 앞으로의 철강산업 육성의 핵심으로 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보고서는 삼화제철에 대해서는 종합제철소 건설 이후라는 장기적 관점에서 볼 때 기업의 타당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삼화제철의 활용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1차 경제개발 계획 기간 중 선철 수요 계획에서 역할을 할 수 있고 삼화제철에서 생산한 선철이 수입 대체 효과를 통해 외화 전략을 기할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최종적으로 이들 두 구시설들을 활용하는 것을 모색하는 이유는 1차 경제개발 계획 기간 중 국내 철강제 수요를 감안하여 국내 민간의 자체 자금에 의한 가동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결론짓고 있습니다. 철강산업 육성을 위한 외화 조달이 미국의 반대로 힘든 상황에 대한 대안적 성격이었음을 정부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제철소 건설의 좌절은 한국 정부의 책임도 큽니다. 의지만 앞섰을 뿐 제철소 건설 계획이 철강 수요에 대한 예측, 자금 조달 방안, 그리고 건설될 공장의 경쟁력 확보 방안 등에 관한 면밀한 사전조사에 기반하여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195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부정적이었던 미국 측의 반대 논리에 대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종합제철소 건설 실패는 예견된 결과였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부 역시 이런 부분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철강공업 육성 종합계획으로 성안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